네, 디지털 전문가 조코디입니다.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구글 드라이브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 환경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못 보신 분들은 일부를 먼저 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장 공간 일단 구성 방법입니다. 우리가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내 드라이브가 있고 또 공유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따라서 어떤 작업이냐에 따라서 추천해 드리는 방식은 일단 이제 개인적인 작업,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인이라는 것은 뭐 우리 집 가정 문서나 이런 개인적인 게 아니고 아직 버전 1.0이 되지 않은 거, 뭐 임시로 작업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작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작업하는 거는 무조건 내 드라이브에서 해야 됩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작업 0.6인데 이런 거를 공유 드라이브에서 작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삭제하는 거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내 드라이브에서 다 작업을 하시고 완성이 돼서 이것은 이제 공개를 해도 되겠다, 이럴 때 공유 드라이브를 옮겨주면 되겠죠. 이제 또 조직이나 공유를 위해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임시적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추석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주소 좀 적어주세요 라고 해서 시트를 하나 공유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그냥 공유 드라이브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죠. 또한 버전 1.0 뭐 이렇게 완성이 된 거, 이런 것도 공유 드라이브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내가 소유자이고 내가 이제 주도해서 뭐 프로젝트 계획서를 만들고 제안서를 만드는데 이거는 갑자기 또 뭐 총무팀에 좀 도움을 받아야 돼. 이거는 다른 사업부에 뭐 좀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은 공유 드라이브보다는 오히려 내 드라이브 폴더를 하나 특정인하고 공유를 해서 그 특정인들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물론 이제 작업 공유를 해제를 해서 내 문서 나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 문서는 뭐 결제 라인이나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공유 드라이브로 옮겨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개인적인 작업인데 공유 드라이브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공유 드라이브에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아카이빙용으로, 이거는 내가 자주 보지는 않지만은 또 언젠가 한번 봐야 돼, 이런 것들은 이제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고 거기다가 관련된 내용을 지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내 드라이브에 놓게 되면은 일단 검색이나 이런 거에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공유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좀 효과적이죠. 물론 뭐 폴더 단위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문서들, 이제 그런 것들은 아카이빙 용으로 보관만 좀 해야 돼, 이럴 때는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고 본인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기준 문서를 조사를 하는 방식인데, 아까도 이제 우리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회사에서 하나만 있어야 되는 문서들, 이제 이런 것을 기준 문서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 뭐 보통은 복사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회사 사업자 등록증도 가끔씩 변경이 되죠. 뭐 업종이 변경이 추가를 한다거나 해서 그럴 때 이제 만약에 내가 내 C 드라이브에 복사를 해 놓으면은 그것은 사실 변경이 되더라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것들은 기준 문서로 만들고, 어디에 가면은 그게 있어 라고 이제 알 수만 있으면은 항상 최신본 총무팀이나 뭐 인사팀 이런 데서 뭐 또 변경을 하더라도 나는 그 문서 최신 파일만 이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뭐 이제 스프레드시트,
관점에서 보면 뭐 우리 회사 현재 인원이 몇 명이야, 뭐 250명이야, 251명이야, 이제 이런 거 확인할 때도 우리가 기준 문서화를 하면은 뭐 딱 우리가 어떤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URL도 있고 항목 컬럼 번호도 알면은 그렇게 그냥 참조를 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뭐 특히 이제 재고나 이런 거 볼 때도 참고가 많이 되겠죠. 뭐 가격 이런 거 이제 기준 문서로 만들어 놓고 뭐 스프레드 시트에서 계산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하실 때는 일단은 이제 관리 문서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어떤 문서를 관리 문서로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요 대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는 뭐 전체가 다 하셔도 되지만 뭐 TF팀이나 이런 데 몇 분이 모이셔 가지고 이런 이제 기준 문서를 조사를 하시고, 이 기준 문서에 대한 이제 정의를 하고, 이제 이것은 뭐 누가 소유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디다 위치를 할 것인지, 이런 건 이제 공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리 대장 작성이 다 됐으면은 해당 문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시고 정리하고 뭐 사용자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죠. 사용자들한테는 요 기준 문서 관리 대장을 공유를 해서, 자, 이런 문서는 여기 있으니까 찾아 헤매지 말고 이렇게 쓰고 너희들은 어떤 권한이 있고 이건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은 많은 오해나 그런 것들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데스크탑 드라이브,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죠.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사용하는 방식은 데스크탑 드라이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웹에서 drive.google.com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세 번째 API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기존에 뭐 우리가 뭐 엑셀도 작업해야 되고 뭐 PDF도 있고 또 아래에 한글도 작업해야 되고 이런 업무 환경, 물론 이제 저는 모든 환경이 다 구글 문서 도구로 다 오시는 거를 뭐 추천을 드리지만은, 뭐 일반적인 회사에서 그렇게 전환을 하는 건 사실 또 첫 번째 변화 관리보다는 두 번째 정도 변화 관리가 좀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함께 하려고 하면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데스크탑 드라이브 연결을 해서 마치 내 PC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데스크탑 드라이브라는 것은 이제 설치형으로 해서 탐색기에 연결해서 마치 내 드라이브, 실제로는 없는데 내 드라이브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이제 좋은 것들이 다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이 끝나더라도 어떤 이제 PC에 흔적 같은 게 남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드라이브보다는 오히려 이런 공유 드라이브 사용하시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이제 웹에서 이용하실 때는 뭐 통합 검색도 되고 여러 가지 권한 관리도 되고 또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생산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데스크탑 드라이브를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PC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자동으로 동기화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요거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헛걸려요. 물론 이제 내가 PC에서 작업하는 파일들이 자동으로 동기화되면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저 데스크탑 드라이브로 해서 특정 폴더에서 그냥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이제 구글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분, 여기 보면은 파일 스트림이 있고 파일 미러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파일 미러링도 쓰지 마시고 스트림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 보듯이 클라우드에 있는데 마치 내 PC에 있는 것처럼 해주는 기능이고요. 자, 파일 미러링이라고 하는 거는 클라우드에 있는 거랑 내 PC를 계속 동기화를 시켜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언제 좋냐? 이거는 네트워크 상태가 아닐 때도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뭐
와이파이나 아니면 5G 이런 게 끊어지는 일도 별로 없고, 또 여러분이 이제 근무를 하시는 환경이 대부분 사무실이기 때문에 잘 터지죠.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가 안 되는 데는 제가 경험상 보면은 저기 강원도에 그런 계곡 이런 데만 안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인터넷도 잘 되고 5G도 잘 됩니다. 그래서 미러링 절대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미러링 쓰시면은 장점 좋을 것 같은데 더 불편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같이 너무 넓어서 인터넷이 안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비행을 15시간을 해야 돼서 나 그동안 업무해야 돼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기능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 환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는 변화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